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침몰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내로남불, 조로남불의 끝판왕을 지금도 달리고 있는 조국, 강남 좌파이며 조국의 강으로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을 침몰시키는데 일조했던 조국. 자, 지금 조국이가 신당을 창당한 해 만에 지랄을 떨고 있지요. 조국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교수의 답변서가 재판에 악재가 됐으며 조국 신당, 국민의힘은 대환영, 더불어 공산당은 박살.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국이가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조국이 제출한 미국인 교수 답변서 2심 오히려 재판에서 유죄 근거가 됐습니다. 답변서에는 온라인 시험 협업 금지 구두로 고지했을 것. 미 교수의 답변서 재판에서 악재. 조국과 정경심이가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미국인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자료를 이들의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이 1심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 사용한 카드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며 재판에서 최대의 악재로 돌변한 것입니다. 조국이는 작년 12월 18일 미국 조지 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날드 교수가 보내온 서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는 학문 부정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라며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 행위가 형사 기소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맥도날드 교수 의견이 담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13개 혐의로 기소돼 이 중 8개 혐의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중 조국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 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그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대신 풀어준 혐의, 업무 방해 혐의로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 부부는 2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당시 시험을 주관했던 미국인 교수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국 대학교 수업에서 단순 부정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해도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가벌성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국인이 국내에서 범한 죄는 당연히 처벌 가능하고 피해자가 외국인이더라도 무관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 미 교수의 답변서에서 강의 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으며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당시 온라인 시험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봐주는 것은 당연히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조국 전 장관의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전체 19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조국의 13개 혐의마다 항소 이후의 여지와 1심 법원의 판단,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2심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조국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3일 2심 선고에 불복에 상고했습니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자입니까? 자, 왜 조국 전 신당에 국민의힘은 환영할까요? 조국 신당 지지율 3% 못 얻으면 국민의힘에 유리. 조국이 신당 창당에 이어 4월 10일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조국 신당이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비례대표 위석 확보를 위한 최소 요건인 3% 요건에 걸려 낙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한편 조국 신당이 민주당 지지 세력의 표를 일부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조국 신당 함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조국 신당에 대해 민주당은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출마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사태로 스윙 보터인 중도층과 2030 세대 표심이 떠나면서 지역구 출마 시 지지율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조국이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더라도 3% 봉쇄 조항에 가로막혀 당선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봉쇄 조항이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규정을 말합니다. 같은 법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 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이가 봉쇄 조항에 가로막혀 국회 입성에 실패할 경우 조국 전 장관이 외친 강서 정당 창당이 실패로 끝날 것은 물론 거대 야당 지지 세력을 일부 끌어오면서 민주당에게는 최대의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그 반사 효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지지율 확보에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총선을 또 다른 정치적 방탄으로 이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봉쇄 조항에 걸려 당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채 출사표부터 던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조국이는 최근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됐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다시 상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일종의 정치적 상징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신당 창당은 국민의힘에겐 너무나 좋은 호재이며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터뷰에선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 가급적 숨겨야 하는데 제 표정에서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조국 전 장관 신당 행보에 국민의힘은 환영, 매우 유리하며 또한 민주당에게는 최대의 악재로 돌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인사는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총선 출마는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도움을 주지만 민주당에게는 최악의 악재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조국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역설적으로 조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